안녕하세요. 부산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박찬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낚시가 저랑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책 소개를 하러 나와서 갑자기 왜 낚시 이야기를 하냐고요? 네, 오늘은 그냥 낚시 이야기나 해볼까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그거 말고 진짜로 물고기를 잡는 그 낚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돈키호테가 너무 두껍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내용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낚시에 인생을 바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미국인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모험을 좋아하는 해밍웨이의 취향이 아주 잘 반영된 책이며 그레고리오 푸엔테스라는 실제 쿠바의 어부를 모티브로 하여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해밍웨이는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노인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상어가 다 뜯어먹어서 뼈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다냐고요? 네, 이게 다입니다. 그래도 해밍웨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작품인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네, 정말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꼽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쿠바의 아바나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어부와 산티아고를 존경하고 따르는 마놀린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산티아고가 바로 제목 속에 그 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산티아고는 전에는 유능한 큰 배의 선원이었고 평생 어부 일을 하면서 낚시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째서인지 84일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운이 다한 늙은 어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그를 잘 따르는 마놀린이라는 소년만이 노인의 편이 되어줍니다. 처음에는 마놀린과 함께 배를 타고 낚시를 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자 마놀린의 부모님이 더 이상 산티아고의 배에 타지 못하게 하면서 산티아고는 혼자 출항을 하게 됩니다. 마놀린은 그런 산티아고에게 미끼를 가져다 주는 등 여전히 산티아고를 도와주기는 하죠. 여느 때처럼 산티아고가 마놀린의 도움을 받아서 출항 준비를 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꼭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신 있게 말하고 다시 고기잡이에 도전하러 나갑니다. 먼 바다에 이르러서 그 다짐대로 그날은 물고기가 산티아고의 미끼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물고기가 아주 큰 물고기였다는 것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배는 작은 조각배인데 물고기는 너무 큰 물고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배는 너무나도 속절없이 물고기에 끌려서 먼 바다로 가버리고 맙니다. 마놀린이 함께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산티아고는 물고기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쌀쌀해지면서 낚싯대를 잡은 왼손에는 쥐가 나서 오그라들고 이리저리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낚싯대를 놓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자신의 배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임을 알게 되고 산티아고는 마치 물고기가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 다시 아침이 밝아오지만 물고기는 지친 기색 없이 여전히 팔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산티아고는 물고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형제애를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이 죽여야 함을 알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젊은 시절 자신보다 덩치가 큰 흑인과 팔씨름을 하면서 하루 내도록 버티다가 아침이 돼서야 팔씨름에 이었던 일을 떠올리며 힘을 내보는 산티아고. 저녁이 되면서 물고기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사투를 위해 산티아고는 잠을 자야겠다 생각하며 잠시 눈을 붙이지만 물고기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며 수면을 반복해서 뛰어오르고 승부를 걸어오는 통에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밝아온 셋째 날 아침, 물고기가 배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할 때, 이때 산티아고는 낙지줄을 서서히 끌어당겨 드디어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힘들고 긴 사투 끝에 내가 이겼다는 기쁨에 산티아고는 거대한 물고기를 밧줄에 묶어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몰려와서 물고기를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어떼와의 싸움을 시작하죠. 여러 가지 도구들로 물고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물고기는 한 뭉텅이씩 상어에게 뜯기게 되고 결국 물고기의 뼈만 싣고 한밤중이 돼서야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친 산티아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기절하듯이 잠들게 되고 사람들은 거대한 물고기의 뼈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노인을 찾아간 마놀리는 산티아고의 상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얼른 회복해서 낚시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티아고는 낮잠을 자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젊은 시절 큰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본 적이 있던 사자가 나오는 꿈을 꾸며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고기도 잡지 못하면서 매일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는 노인, 그리고 험한 상처들과 함께 물고기의 뼈만 싣고 돌아온 노인, 아무 성과 없이 고생만 하다 온 노인이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노인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80여일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바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잡은 물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린 상어떼. 노인은 바다를 원망하고 탓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던 꿈을 꿉니다.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He said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진 않아. 그래도 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저놈에게 말이야. 바다에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며 노인이 하는 말로 노인과 바다의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이 대사야말로 노인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다로 나갔던 이유, 그리고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노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패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고 배보다 더 큰 물고기를 만났을 때 3일 밤을 새면서도 낚싯대를 놓지 않았으며 상어를 만났지만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인의 가치관과 태도는 책의 여러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 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에 그것을 1000번 증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다시 증명해야 해. 매번 새로운 때였고 그것을 입증할 때면 과거는 생각하지 않았어. 가져왔으면 좋았을 법한 것들이 많구나. 하지만 가져오지 않았어. 지금은 있지도 않은 것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해. 이런 노인의 태도는 아마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바다와 물고기, 상어를 보면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추구하는 것이 다를 뿐 자신이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아마도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며 형제애를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 결과적으로도 상처만 가지고 돌아온 출항 끝에 왜 작가는 노인이 가장 좋아하는 꿈의 장면을 보여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작가가 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과 수고를 했기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대사를 하나 더 전하며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알겠어? 오늘은 어제와 다를지도 모르잖아?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